다음으로 세션 1-3 총 5개 사업 발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번 분은 3개의 발표를 쪼르륵 쭉 이어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 지원, 그리고 게임 제작 지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겠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혜은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3개 사업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총 5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까지 해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전문 스튜디오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사들의 경우 자금 문제로 인하여 온라인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실감 공연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연을 좀 더 기업들을 키우기 위하여 전문 스튜디오 조성 및 제작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총 265억의 예산이 투여되고요. 이 중에 스튜디오 조성에 200억 원, 그다음에 제작 지원 사업으로 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시면은 온라인 실감 공연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부분은요, 기건축된 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서 온라인 공연에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시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관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조성된 스튜디오는 향후 국내 공연 기획사들이 온라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온라인 공연 개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실감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공연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직접 공연 개최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일회성 공연, 일회성 온라인 공연인 단기형 공연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시리즈형 혹은 페스티벌형은 1억 원 이내에서, 그리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실감 공연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총 47개 내외의 공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설명드리면, 우선 추진 방식은 온라인 실감 공연 스튜디오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위탁 용역 및 조달 구매 임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온라인 공연 개최 지원은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저희가 자부담은 10%,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 되고요.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설계 및 감리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고 3월에 2주라고 되어 있는데 1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 혹은 2주에 온라인 공연 개최 지원 사업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 선정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게재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소개할 사업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게임 산업은 콘텐츠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게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43억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는 첫 번째 모바일 PC 첨단 게임에 대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제당 최대 4억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선정이 되고 총 28개 과제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사회공헌이랑 실버 콘텐츠 지정 공모와 그다음에 자유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최대 3억 원 해서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신기술 기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인데요.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게임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9개 과제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 외에도 다양한 게임을 지원을 하기 위하여 콘솔, 아케이드, 보드게임에 대해서도 별도 각각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22개 과제를 44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설명드리면은 지원 대상은 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협약 기간은 4월에 협약을 체결하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역시 자부담은 10%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협약 종료일까지 런칭 가능한 빌드를 제안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업은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실감 콘텐츠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실감 콘텐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감 콘텐츠 시장을 키우기 위하여 저희가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약 83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직접적인 제작 지원이 81억 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우수성과 전시회라고 해서 별도 사업이 2억 원가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면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에 여기서 소요 예산은 79.5억 원은 순수하게 제작 지원비로 나가는 예산인데요. 약 79.5억 원으로 실감 콘텐츠 XR, MR, VR, AR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하시면은 이에 대해서 제작 및 사업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제당 지원 금액은 최대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감 콘텐츠 페스티벌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저희 지원 사업 결과물을 포함하여 국내 홍보가 필요한 다양한 실감 콘텐츠들을 B2C 대상으로 선보일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 방식 체계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은 공모 방식은 자유공모 형태이고요. 수행은 주관기관 단독 혹은 콘서시엄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 원 이하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 나머지 사업과 동일한데요.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30%를 자부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입니다. 실감 콘텐츠가 그만큼 유망한 만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인데 저희가 교육 운영기관들을 선발하여서 기업 주도형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교육생을 키우는 실감 콘텐츠 융복합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올해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가 교육 운영기관을 선발을 하고 각 교육 운영기관은 실감 콘텐츠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실무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이 신청을 하시면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선발을 해서 이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교육생을 키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교육 운영비와 교육비 창작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관당 최대 5.2억 원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 5.2억 원에는 각 교육생에게 들어가는 창작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유공모 형태로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기업 단독 혹은 콘서시엄 형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 기관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OTT 특화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최근에 미디어 사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방송 콘텐츠 역시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방송 콘텐츠들에 대한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5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방영했던 MBC에서 방영한 너를 만났다 로망스 시즌2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다양한 VR, 3D, 모션 캡처, 컴퓨터 그래픽 등이 활용이 됐는데요. 이러한 콘텐츠, 방송 콘텐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총 3개의 사업으로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기술 기반 콘텐츠 랩 운영은
예, 신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한 기획 개발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역시 아까 교육 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영 기관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기관당 최대 2.4억 원씩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선정된 기관에서는 그 기획 창작자를 선발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랩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 기반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앞에 예시로 든 콘텐츠와 같이 VR이나 AR, MR 등을 활용해서 실감 기술을 활용한 방송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10개 과제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 과제당 최대 3.2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중소방송 영상 제작사 외에 방송사나 이통사 역시 참여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인데요. 최근은 지상파 방송 외에도 지상파나 케이블 외에 OTT 콘텐츠가 오리지널 콘텐츠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내 OTT 사업자와 중소방송 영상 제작자가 컨소시엄으로 만드는 드라마 및 다큐 예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총 14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드라마는 최대 3억 원, 예능 다큐는 2.7억 원의 최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은 모두 다 자유 공모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중소 주관기관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무조건 국내 OTT 사업자 컨소시엄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부담금은 앞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10% 이상인데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국고 지원금의 100% 이상, 결국 반반 비율 이상을 자부담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총 5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개의 사업이 아니라 5개의 사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너를 만났다 시즌2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에 또 투자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서 2021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혜은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백성봉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발표를 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팀장 백성봉입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목적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야외 활동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초등학생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 유도, 4차 산업 기반 스포츠 신시장 발굴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본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35억 원, 통합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15억 등 총 5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사업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18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년까지 3개년간 누적으로 총 361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수행기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초등학교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유효교실을 활용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를 한 개 학교당 기금 3,500만 원, 지방비 3,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10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올해 3월 말부터 초고속 통신망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네트워크 대전, 콘텐츠별 랭킹, 맞춤형 커리큘럼, 원격 AS 등이 가능하여 학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 플랫폼에 학교 현장에 적합한 스포츠, 교과, 융합 콘텐츠 132종을 보급하고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신규 콘텐츠 약 10종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표준 센스별 SDK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면부터 4면까지 설치 표준안을 제시하고 통합 플랫폼 활용을 위한 센서 및 프로젝트 사양을 제시하여 설치 학교에서는 설치 공간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학교 사정에 맞는 사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 플랫폼 적용 표준 시설안 세부 스펙은 공단 및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에 3월 말쯤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설치 구격은 기존에는 일면, 단면 스크린 중심이었던 것을 플랫폼 적용 후 일면에서 4면까지 멀티 스크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학교와 계약한 단일 설치 업체가 제공하던 콘텐츠를 타사에서 공급한 콘텐츠와 호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 대항전도 가능하게 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원격 실시간 AS를 지원하고 통합 플랫폼에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교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원격으로 비대면 체육 수업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역별 학교 배정 규모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역할을 하고 공단은 지원계획 수립, 기금 교부 및 정산,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방비 예산 매칭 및 지원 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대상 학교는 지원 신청 및 운영계획 수립,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체계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저번 1월 달에 지원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공문을 공단에서 각 지자체로 송부한 바 있으며 4월에 1차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7월에 2차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통합 플랫폼 및 콘텐츠 보급과 관련하여 3월 말쯤에는 통합 플랫폼을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7월 이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약 10종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성봉 팀장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최연규 사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의 최연규 사무관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문화유산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의 문화유산을 총괄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멸실 훼손에 대비 초정밀 디지털 기술로 문화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디지털 트윈 등 과학적 보존 관리에 활용하면 물론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 개방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41억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 기간은 문화재청 정보 담당관실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경상북도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문화재 730건에 대해서 3D 광대역 스캐닝, 정밀 스캐닝, 그리고 사진 측량, UAV 항공 영상, 드론 라이더, MMS 등 다양한 센서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DB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은 사적 지정 국가문화재 702건에 대한 사진, 도면, 보고서 등 각종 기록물을 약 30만 건을 수집, 통합 DB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학술 연구, 데이터 개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체계 및 항의 계획입니다. 추진 방식은 저희가 조달 발주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제작 서비스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이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10% 이상으로 공동계약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문화재청 정보 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총괄을 하고요. 내부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지자체나 박물관 등 문화재 관리기관과의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4월에 계약 체결을 해서 5월에 자문회의, 9월에 중간보고, 12월에 완료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2025년까지 국가문화재 약 4천여 건에 대해서 3차원 DB 구축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3차원 지도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영규 사무관님의 발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었는데요.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통합 플랫폼 사업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셨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설치 공급 용역, 참여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통합 플랫폼 사업 이후에 어떤 게 달라지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일면 스크린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면에서 4면까지 저희 옵션을 확대해서 이제 학회에서 맞는 시설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계약한 업체에 제공하던 콘텐츠만 이용했는데 타사가 공급하는 콘텐츠까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활용폭을 좀 높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설치 공급 용역 참여 조건 관련해서는 별도의 참여 조건은 없는데요. 통합 플랫폼 적용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이제 표준 센서를 포함해서 설치 규격을 준수해서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세한 답변이 됐으리라 믿고요. 2021년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무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올해 구축하는 대상이 730건인데 나머지 지역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구축이 될지 먼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사업 기간에 비해서 사업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경남북하고 제주를 할 예정이고요. 2023년부터 24년까지는 전라, 충청, 강원 지역을 그리고 2025년에는 서울, 경기 등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문화재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지침이 마련이 돼 있을까요? 예, 그 3차원 DB 구축 사업은 문화유산청에서 2012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고 나름 그 DB 구축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유산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표준 데이터 제작 지침이 없는 부분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표준 지침안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또 지정을 해 놓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나눠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 제작 지원에 한해서 온라인 실감 공연 스튜디오는 어디에 조성하고 구축 예정일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콘솔 패키지 게임은 어디로 들어가는지요? 첨단으로 포함이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그 실감 공연 스튜디오의 경우는 저희가 아마 조만간 발표를 따로 드릴 예정이고요. 별도의 저희가 건축물을 짓지는 않고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는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콘솔 패키지 게임은 우선은 신시장 창출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에 들어갈 걸로 예정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음악 패션 산업팀 이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 들어가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작 지원 사업의 공통 질문인데요. 제작 지원이라는 건 공모 형식으로 일반 지자체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의 일반 제작 지원 사업들은 중소기업, 콘텐츠 중소기업에 한정하여서 진행이 되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콘텐츠 팀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로 별도로 아마 구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의 수행 형태와 관련해서 지자체 단독 또는 중소제작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모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혹은 단독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행사 종료 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디지털 뉴딜 대표 홈페이지 digital.go.kr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죠. nia.or.kr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질문들 하나하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